자, 이어서 우리가 나갈 내용은 항등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가고 마무리하겠어요. 얼마 안 나가요? 얼마 안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항등식은 말 그대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표현이에요.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를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문자를 포함하지 않아도 됐다. 자, 그래서 문자를 포함하고 근데 문자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자에 상관없이 항상이라는 것 대신에 모든 x라고 한다면 x에 대하여 라고 표현을 해도 같은 표현이고요. 임의 x에 대하여 라고 해도 같은 말이고요. x에 관계없이, 상관없이가 아니라 관계없이 라는 멘트를 해도 모두 같은 맥락임을 이제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어떤 x에 대하여도 어떤 x의 값에 대하여도 이렇게 이 모든 게 전부 다 항등식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자, 대표적인 항등식은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전개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이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으면 됩니다. 그게 항등식이에요.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은 식이 있죠. 예를 들어 x 플러스 1은 2. 맞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항등식이 아닌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불러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은 해를 구하는 거지만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해를 구하는 일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좌변과 우변만 똑같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항등식의 성질이라 한다면 어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것과 얘가 0이다 뭐 이렇게 한다면 근데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래.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는 거지만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얘의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x에 대해서도 무조건 성립함으로 우리가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라는 거에 초점을 잡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좌변은 이것저것 있는데 우변 아무것도 없죠. 근데 똑같다 했잖아. 그러니까 좌변도 사라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a와 b와 c가 0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a도 0이고 b도 0이면 c도 0이면 결국 좌변도 0이잖아. 맞지? 그래서 좌변 우변이 똑같아진다. 그런 이야기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이랑 이 표현은 우리가 c 다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시 c' 이렇게 쓰기도 하는 부르기도 하는데 난 이렇게 부를 거야. 알았지? 다시 s인가? 어쨌든 둘 다 뭐 외국어예요. 근데 하나가 독일이고 하나는 영어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프라임이라고 부르든 다시라고 부르든 상관없는데 그냥 프라임이라고 부를게요. 알았죠? 자, 그래서 다 새로운 알파벳 쓰기 싫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때 보통 프라임을 써요.
A, B, C,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 지금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쵸? X에 대해서. 그러면 A랑 A 프라임이 같고 B랑 B 프라임이 같고 C랑 C 프라임이 같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만약 더 나아가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애가 단순히 X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마찬가지로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되는데 우변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좌변도 A도 0이어야 되고요. B도 0이어야 돼요. 잠깐만 A랑 B가 0이네? 그럼 C가 뭐예요? 네, C마저 0이어야 된다.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변에 0이 있으면 그냥 좌변도 다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항등식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항등식이라는 것이 있을 때 좌변과 우변이라는 걸 똑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방법, 즉 미정계수법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하게도 그냥 개수를 비교하면 된다. 개수비교법을 이야기합니다. 뭔 말이냐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이게 항등식이래. 항등식이라는 거 왼쪽 오른쪽이 좌변 우변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그냥 a는 1이고 b는 2고 c는 3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수끼리 비교하면 된다는 거지. 맞아요? 이런 거 우리가 개수비교법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저 항등식이라는 건 어떤 문자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잖아? 그 말은 어떤 x를 대입해도 항상 좌변 우변이 똑같은 거야. 아니 애초에 좌변 우변이 똑같으니까 뭘 대입하더라도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숫자를 대입해서 찾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개수를 비교하기 힘들 때, 개수 비교가 어려울 때, 복잡하다고 하죠. 개수 비교가 복잡해 보일 때 그때 이제 수치 대입을 이용해서 적당히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준다 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사례가 있을까? 네, 이런 걸로 해볼까요? C의 x 마이너스 더하기 d 이렇게 쓴다고 합시다. 자, 뭔가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얘랑 얘랑 똑같대. 뭐 그런가 봐.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 이것도 다 곱하면은 10제곱이 최고차항이고 여기도 10제곱이 최고차항이잖아. 그치? 둘이 똑같나 봐. 근데 d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이 d를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인 거죠. 전개하라는 게 아니라 x에 1 대입하면 여기에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여기다 1 대입하면 0 돼서 다 0이죠. 그래서 100. 여기다 1 대입하면 0, 0, 0, 0 그래서 d는 100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요? 뭐 이런 거다. 그러니까 전개하기 힘들 때, 그러니까 개수 비교가 복잡해 보일 때 우리가 수치 대입법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에 대한 진도만 나갈 거예요. 유형 5까지만 진행할 거고요. 유형 4? 유형 4까지만? 유형 5? 유형 4까지만 나가죠. 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별게 없어 보이죠?
fx라는 애가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더하기 a라는 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6이래요. 이때 a와 b를 구해달랍니다. 뭔 말이지? 자, 그래서 얘랑 얘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 x 플러스 a가 뭐냐? 간단해요. 이 fx가 x세제곱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잖아. 그치? x 플러스 a는 여기 내가 지금 밑줄 친 거에다가 사실은 x 더하기 a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개했더니 얘가 됐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fx가 얘면 fx 더하기 a는 여기 있는 x 대신에 x 더하기 a를 대입했다는 거예요. 진짜 대입한 겁니다. 그리고 걔를 전개했더니 저게 됐다는 거죠. 그럼 뭐만 해주면 되겠어요? 전개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x 더하기 a 세제곱 전개하면 x 세제곱 더하기 3ax 제곱 더하기 3a 제곱 x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의 제곱 전개하면 2x 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2a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a 더하기 1까지 전개했을 때 다 이제 동류함끼리 계산해주면 x 세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3a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4ax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 2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얘랑 얘가 같은 거죠. 그럼 요거랑 요것만 같다고 하면 a는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a-b의 값은 4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수를 비교해 주는 것, 개수 비교에서 뭐 주어진 개수를 찾는 걸 미정계수법 중 개수 비교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진짜로 그냥 둘이 똑같다고 하니까 일단 표현하고 그 다음 비교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166번 보겠습니다. 다항식 px에 대해서 x 더하기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px 라는 게 x 4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px가 뭔지 몰라서 다시 px를 구해야 되는데 a랑 b가 뭔지 몰라서 px를 구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 뭔가 적당히 대입해보자. 무슨 말이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좌변은 뭐가 돼요? 0. 우변도 0이 되겠죠. 그리고 얘를 또 0으로 만들어주는 값 얼마? x에 루트 2를 대입하면 좌변은 얼마예요? 곱하기 0이면 무조건 0이잖아. 그치? 그래서 0은
4 마이너스 2a 더하기 b입니다. 얘랑 얘를 이제 연립해주면 a가 6인가요? 그리고 b가 8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px라는 애가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8이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게 x에다 3 넣는 거니까 x에 3 넣으면 5 곱하기 7 곱하기 p3 은 3 넣으면 얼마예요? 81 마이너스 54 더하기 8 35 그래서 p3은 얼마? 예, 이렇게 구하는 풀이가 수치 대입법. 근데 때때로 이것마저 개수비교법으로 풀었을 때 빠른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개수비교법이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얘를 일단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얘랑 곱했을 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왼쪽 두 개랑 px 곱해서 오른쪽 거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봐봐. x 세제곱이랑 곱해서 4제곱 나와야 되니까 이게 x여야 되거든? 맞죠? 그리고 여기에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 3차항이 없어요. 맞아요? 3차항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2둘 곱해서 나오는 2x 세제곱이랑 2둘 곱해서 나오는 뭔가랑 연산했을 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x 빼기 2입니다. 이게 px예요. 그래서 p3은 1. 이해가요? 질문 있어요? 개수비교법 해준 거죠. 곱해서 얘가 되도록. 근데 a랑 b는 모르니까 a랑 b는 쓸모가 없고 여기에 다른 힌트 3차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가 없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최고차항 개수끼리 비교하면은 x 3차항 개수 구하려고 마이너스 2를 구해서 px 어차피 내가 원하는 게 a랑 b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p3 구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px를 직접 구해서 대입해도 괜찮습니다. 개수비교법이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풀이를 할 때 뭐가 더 효율적인지를 고민하면서 문제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TV에 나온 건데 딘딘이라는 그 연예인이 있어. 연예인이 있어요. 광주 사람인가? 이제 전라도 쪽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산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이 신논현역이라는 곳에 살았대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은? 이게 의정부 사람이다 보니까 서울 지리는 잘 모르는데 나도 맨 처음 몰랐어. 얘도 몰랐겠죠. 근데 친구를 만나러 강남역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지하철 노선도상으로 얘는 뭐 9호선이라는 걸 타서 슝 가서 이 고속터미널역에서 갈아타서 고속터미널역에서 갈아탄 다음에 한 정거장 더 가면 교대역이라는 게 있어서 그 교대역에서 강남역으로 갈아타면 돼요. 그러니까 환승이라는 걸 2번 해서 9호선에서 3호선 가서 2호선으로 갈아타면 이게 한 20분, 30분 정도 걸린대요. 근데 친구랑 술을 마시다가 강남역에서 친구가 술 마시다가 통화를 한 거야. 통화를 하면서 그냥 산책하고 있었대, 이 근처를. 한 5분 정도 걸었는데 집이 보이더래. 이상하죠? 이상한 거야. 그제서야 이상한 게 느껴진 거야. 이럴 리가 없는데? 나 맨날 지하철 타고 30분 움직였는데 이럴 리가 없어. 알고 봤더니 지하철상으로는 실제 서울 지도에 지하철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고 강남역과 신논현역은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남들 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그냥 지하철 타고 다녔던 거야. 어떻게 보면 좀 우습죠? 그냥 허탈하잖아, 맞지? 지하철 30분씩 했는데 걸어서 5분이면. 그 말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 거예요. 근데 때때로 극단적으로 짧아지는 풀이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더 빠를지를 찾아봐야 돼. 뭐가 더 빠를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알았죠?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네이버 쳐서 이렇게 최단거리 이런 걸로만 가는 것처럼 해설지 풀이만 따라가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럼 어느 순간
굉장히 복잡한 문제에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짧게 풀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게 해설지와 다를지라도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웬만하면 짧은 풀이를 제시하겠지. 여러분 긴 풀이가 있을 수 있어요. 했을지 몰라. 그러면은 이 풀이보단 저게 좀 나아 보여. 그럼 그거를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알았죠? 그런 생각들을 해줘야 돼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걸 조금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뭐가 더 편할까? 뭐가 더 깔끔할까? 지저분한 풀이는 싫은데 이런 생각들을 해줘야 돼요. 그런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우리가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관련된 문제 170번 보겠습니다. 이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했어요. 이게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건 얘가 상수라는 이야기예요. 변수, 변하는 수가 아니라 상수, 딱 하나의 숫자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걸 ax 더하기 by 더하기 1이라는 게 이쪽으로 넘기면 kx 더하기 2ky 마이너스 3k가 되는데 웬걸? 이게 방금 x, y의 관계없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거든? 근데 항등식은 기본이 뭐라 했어요? 좌변과 우변 비교하랬죠. 그러니까 a는 k, b는 2k, 1은 마이너스 3k.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얘는 좀 필기를 해야 되는데 항등식 문제 중에 이렇게 개수의 합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필기를 좀 해야 돼서 미정계수법 옆에다가 적어주길 바랄게요. 미정계수법 24페이지 미정계수법 옆에다가 조그맣게 좀 보여주세요. 적어주기 바랍니다. 항등식에서 우리가 이런 식이 있습니다. px라는 것을 a0 더하기 a1 x 더하기 a2의 x제곱 더하기 an의 xn제곱이라고 쓸게요. 자, 우리가 실제로 중학교 때처럼 몇 개짜리 문자를 다루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문자를 다뤄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걔가 몇 개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나열할 때가 있습니다. 알파벳은 몇 개예요? 그게 안 되죠. 그쵸? A0. 그래서 우리가 알파벳을 좀 적게 쓰면서 많은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 아래 첨자라고 부르는 오른쪽 아래에다가 숫자를 써가면서 이게 A라는 문자를 쓰지만 서로 다름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px라는 건 다항식이래.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된대요. 뭔지는 모르지만 전개가 된대요.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얘를 구할 수 있대요. 간단하게. 어떻게? x에다가 1만 대입하면 얘가 됩니다. 당연하죠. 여기다 1 대입하면 p1인데 맞지? 얘 1 대입하면 a1, 여기 1 대입하면 a2, 여기다 1 대입하면 an.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 왜요? 뭐라 했어 지난 시간에? 야 여기 수업 중이니까 들어오지 말랬잖아. 자식. 아니 왜 못 들어? 제가 그냥 느꼈습니다. 기다려. 자 다시 진행할게요. 그래서 A0부터 A-N까지 더한 건 P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모든 개수의 합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개수들 다 더했다는 거죠. 그럼 A0만 구하고 싶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A0은? 상수항이죠. A0은 어떻게 구할까? P에 0을 대입하면 됩니다. 0 대입하면 얘네 다 0, 0, 0, 0, 0 되잖아. 맞지? 그래서 A0만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럼 이것처럼 우리가 몇 개를 더 구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점점점점. 그러니까 뿔마가 반복되는 이런 형태는 어떻게 구하냐?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된대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1인데 마이너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라서 마이너스 A3. 근데 이 n이라는 애가 실제로 짝수인지 홀수인지 몰라서 마이너스 1의 몇 제곱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점점점이라고만 쓸게요. 이게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차가 교대로 나오는 형태는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죠. 이어서 다른 말로 우리가 짝수, 차, 항, 개수의 합이라고 부르는 꼴은 그러니까 상수항, 2차항, 4차항, 6차항 이렇게 짝수, 차, 개수의 합을 걔네들만 딱 골라서 더할 수 있나 봐. 어떻게 구하냐? 얘는 전부 다 플러스고 얘는 홀수인 부분만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A0 더하기 A0은 2A0, A1 마이너스 A1은 0, A2 더하기 A2는 2A2, A3 마이너스 A3은 0. 그래서 둘을 더하면 홀수 부분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P에다가 1 대입한 거랑 P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더하면 짝수 부분만 남는데 말했다시피 지금 2A0, 2A2 개수가 2가 되니까 우리 나누기 2를 해주면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라고 하는 홀수 차항 개수의 합도 구할 수 있겠죠. 홀수 차항 개수의 합은 어떻게 구할까요? 홀수 차항 개수의 합은 어떻게 구할까? 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둘을 빼줍니다. 둘을 빼면 A0 빼기 A0은 0, A1 빼기 마이너스 A1은 2A1, A 빼기 A2는 0, A3 마이너스 A3은 2A3. 그래서 P1 대입한 거에서 P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를 빼고 나누기 2를 해주면 정확하게 저 홀수 차항 개수의 합만 나온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외워줘야 되고요. 이거 외운 거 바탕으로 174번으로 필기 다 하고 174번으로 넘어갈게요. x10제곱 더하기 1은 a10에 x 더하기 2의 10제곱 a9에 x 더하기 2의 9제곱 a1에 x 더하기 2 더하기 a0 비슷하게 썼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걸 우리가 x 더하기 2에 대한 내림차순, x에 대한 내림차순 이렇게 뭐 xn제곱, x제곱, x 이렇게 쓰잖아. 그치? x 더하기 2에 대한 내림차순이라서 x 더하기 2의 10제곱, x 더하기 2의 9제곱 이렇게 써.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랑 비슷하게 생기긴 한데 다르잖아.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깔끔하게 얘로 치환합니다.
그럼 정작 x라는 말은 large 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large x 마이너스 2의 10제곱 더하기 1 이란 애가 a10 x 10제곱 a9 x 9제곱 x a1 x 더하기 a0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내가 원하는 건 a10 더하기 a8 더하기 a6 a4 a2 a0 뭐예요? 짝수차항 계수의 합이죠. 짝수차항 계수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했어? x에다가 1 대입한 거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더하고 나누기 2 한다 했죠. 자, x 1 대입합시다. 얼마예요? 2죠? 마이너스 1 대입합시다. 얼마예요? 3의 10제곱 더하기 1입니다. 나누기 2 해주면 뭐 끝났죠? 2분의 3 곱하기 3의 9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끝? 되게 간단하죠? 질문 있어요? 이거 기억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죠. 물론 당장 외우는 게 안 될 테니까 뭐 보면서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118번부터 121번까지만 풀고 갑시다. 118번부터 121번까지만 풀고 갈게요. 118번부터 121번까지 풀고 갑시다. 풀면서 질문 받을게요.